악마의 열매 중 자연계보다 희귀하다는 환수종 열매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동물부터 사람 모델까지 사실상 지멋대로 변신이 가능한 열매인데요. 일반적으로 인간형, 인수형, 동물형 세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나 여기서 복용자의 능력치에 따라 추가적인 각성까지 가능한 무서운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련할수록 힘이 증폭된다는 최강의 환수종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돌아버린 강함을 보여주었던 카이도우의 물고기 청룡 열매가 있습니다. 환수종 모델 열매이자 유일한 물고기 열매 모델로 최강 클래스 열매 중 하나인데요. 과거 갓벨리에서 도톰 열매와 함께 인간 사냥 게임 상품으로 등장하였으며 과거 노예였던 이완코프와 쿠마가 두 열매를 빼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빅맘이 이 중 하나인 물고기 열매를 빼앗았으며 이를 동생처럼 여기던 카이도우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이도우를 자신의 동료로 만들기 위해 주었던 거로 생각되었지만 여기서 카이도우는 당당히 빤스런을 하며 빅맘을 연맥이는 장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고기 열매의 능력은 세계 정부도 인정을 해서인지 닥터 베가펑크가 인조 악마의 열매로 개발을 하기도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반실패작으로 이를 모모노스케가 먹게 되었고 모모노스케는 핑크색 용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닥터 베가펑크는 실패작이라 말했으나 사실상 색상만 다를 뿐 다른 능력치는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게 밝혀졌는데요. 자체의 강함이 엄청났던 카이도우가 이 열매까지 먹으며 엄청난 내구도와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매 때문인지 그냥 인자강인 것인지 물리적으로는 카이도우를 죽일 수가 없으며 패배를 하여도 다시 살아 돌아와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고기 열매 능력까지 갖추어진 카이도우는 사왕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으며 동물형으로 변하면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용으로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카이도우가 뽀대용으로 변신하는 것이지 진짜 싸움을 하기 위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나치게 큰 사이즈와 민첩성이 떨어져 사실 카이도우가 제대로 싸우려 하는 상대를 만나면 인수형으로서 싸우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워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으며 몸 전체가 용의 비닐로 덮여 굉장한 내구도를 갖추게 되는데요. 실제로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려면 일반 패기로는 상처를 입힐 수도 없으며 최소 패왕색을 갖추고 있고 패왕색까지 휘감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카이도우와 맞다이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와 싸움에서는 카이도우가 사실상 처발라버릴 수 있었지만 조이보이가 보고 싶어서인지 몇 번이나 루피에게 기회를 주고 어거지로 패배하며 현재는 리타이어된 모습을 보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사기인 카이도우가 물고기 열매까지 있어 용암에서 다시 되살아올 거라는 추측들이 많으며 실제 최종장에서 재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환수종 열매로 해군 대장들이 인정한 열매는 불사조 마르코의 환수종 열매가 있는데요. 불사조의 부활의 푸른 화염을 온몸에 덮게 되며 공격을 받아도 순식간에 재생하는 사기급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와는 다르게 실체가 존재하나 돼지위험이 확 줄어드는 열매라 볼 수 있는데요. 마르코는 첫 등장 시 키자루와 싸움을 보여주었고 키자루의 공격에 상처 하나 없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수종이지만 세라는 기본 모델을 갖추고 있고 방어력 하나는 최상급이지만 공격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는 얘기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정상 전쟁에서 마르코는 공격보다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고 열매를 이용한 응용 공격들을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최근까지 싸움에서도 견고하게 버텨주는 장면은 많이 보여주나 자연 계열매처럼 상대방들을 확실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본적인 체력이 딸리면 재생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사왕부 선장으로 볼 수 있는 마르코는 와노쿠니에서 열매 능력뿐 아니라 기존 베이스가 강한 것인지 남다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수의 적단에서 2인자와 3인자인 킹과 퀸을 혼자 상대하고 두 괴물을 묶어두며 조로의 부활을 기다리고 밀짚모자 일당을 도왔는데요. 여기서는 과거보다는 열매를 이용한 다양한 공격들을 보였지만 역시 여기서도 제대로 된 기술은 대부분 방어적인 능력치가 돋보였으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방어적 스탠스로 굉장히 치우친 불사조열매이지만 이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방어뿐 아니라 하늘까지 마음대로 날 수 있으니 엄청난 메리트를 가진 열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로기아よりさらに希少ゾーン系幻獣種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환수종 열매도 있는데요. 환수종 열매 중 상위 탑 클래스에 뽑힐 만한 이 열매는 원피스 얼리미티드 월드레드에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박쥐박쥐 열매이자 환수종 뱀파이어 모델로 붉은 백작 패트릭 레드필드가 먹은 열매인데요. 수술수술 열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불로불사의 능력을 셀프로 얻을 수 있으며 상대를 만지기만 하면 젊음을 흡수할 수 있는 무서운 열매입니다. 상대를 만져 젊음을 빼앗으면 삐쩍 꼴아버린 백발 노인이 되버리며 능력자는 생명력을 얻어 젊음을 얻게 되는데요. 흰수염이나 거푸같이 나이를 먹어 전성기 때보다 약해진 초강자들이 이 열매를 먹는다면 영생을 얻으며 전성기 시절 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동물형으로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으며 레드필드는 과거 흰수염보다도 강하다고 평가를 받아왔던 인물이라 사실상 이길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너무 오래 살아서인지 패배가 맛보고 싶어서인지 개억지로 노인인 상태로 루피와 싸워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튜시도 최근 박쥐박쥐 열매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박쥐 계열에서 최강의 열매는 모델 뱀파이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사축 기자로보다 빠른 30초 안에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법이 정해진 지원금은 당연히 받아 가셔야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이를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해군 최강자이자 원수였던 생고쿠가 먹은 열매도 환수종 열매이며 모델 데블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仏の名が泣くぜ戦国元帥 사실상 모델 자체가 정확한 능력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오다가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부여할 수 있어 더욱 무서운 환수종 열매입니다. 거프와 해군 전설로 불리던 센고쿠의 능력이며 정상 전쟁에서 이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압도적인 풍채로 사이즈가 커져버리며 쿠마의 기술과 같이 손바닥에서 나오는 충격파로 상대방들을 압도하였습니다. 나름 사왕으로 올라서게 될 검은 수염의 적단을 혼자서 충격파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자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부처라는 신을 모델로 잡아 강함을 갖추어 나오게 된 열매로 굉장히 강한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거프도 나가리 되었고 센고쿠가 원수에서 은퇴한 만큼 더 이상의 열매 능력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떡상한 환수종 열매로 주인공 루피가 먹은 니카의 열매가 있는데요. 초기 고무고무 열매로 알려졌던 이 열매는 그딴 능력을 어디에 쓰냐는 소리들을 들었지만 현재는 모두가 인정하는 열매로 떡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무라는 특성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으며 카이도우가 강제로 루피를 각성시켜 주었는데요. 무투가로서 능력치로만 사용이 되었지만 각성호 태양신 니카로 변해버린 루피는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고무와 같은 형체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도 거인화부터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 조이보이가 먹었던 열매인 만큼 세계 정부는 이 열매를 800년이나 찾아다녔지만 한 번도 자신들의 손으로 넘어온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決してその支柱に収まることはなかった。 그래서 태양신 니카라는 환수종 열매가 아닌 고무고무 열매로 도감에 등록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고무고무 열매 능력뿐 아니라 태양신으로서 능력까지 사실상 두 가지 능력을 사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루피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 열매를 각성한 자가 800년 동안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루피의 기본적인 강함과 더불어 열매의 능력까지 생겨버리니 니카로 각성 뒤로는 사왕 카이도우는 물론 해군 대장 키자루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自由を与えるという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는 카이도우와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하였고 이후 과거 박빙의 승부를 벌인 루치를 압도하였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오로성들과 싸움까지 보여주며 급덕상한 열매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무 열매가 신의 열매인 걸 알고 있었다면 세계 정부가 진작 나서서 루피를 죽여야 됐다는 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루피라 불리며 사왕 카이도우의 딸인 야마토도 환수종의 열매를 먹은 상태인데요. 개개 열매 환수종 오오쿠치노마카미를 먹었으며 평범한 과일과 같이 생긴 열매로 야마토도 이 열매를 우연히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격화된 하얀 늑대를 모티브로 나온 열매이며 랭기 능력뿐 아니라 엄청난 고속으로 이동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인 카이도우와 싸움에서 얼음얼음 열매인 것인지 입에서 얼음빔을 쏴대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기술은 카이도우의 브레스와도 동급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격화된 모델로 사실 이 모델로 오다가 마음대로 능력치 부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수형의 모습을 보면 매우 구리지만 어찌되었던 강함을 극대화하는 환수종 열매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외 검은 수염의 적단 도쿠큐의 에마인 스트롱거도 환수종 열매 능력자이며 최근 거인족의 왕자로 등장한 로키도 환수종 열매 능력자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환수종 악마의 열매를 먹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돌아버린 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환수종 열매는 동물계, 인간계를 넘어서 신의 열매까지 오다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기급 열매들로 앞으로 환수종 열매 능력자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악마의 열매 중 종류가 제일 많으며 사실상 오다 작가가 만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초인계 열매는 엄청난 능력들이 있는데요. 일반 초인계인 줄 알았으나 각성 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열매도 있으며 반대로 이걸 먹는 건 좀 아닌가 싶은 열매들까지 능력들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먹으면 상타치는 되지 않나 싶은 초인계 열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먼저 누구나 한 번은 생각했을 법한 투명투명 열매입니다. スケスケの実の透明人間 스릴러바크에서 등장한 압살롬이 먹었던 능력으로 몸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열매인데요. 악마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던 상디가 유일하게 먹고 싶어 하였던 열매이며 사용 용도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その能力で女湯 실제 압살롬은 나미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기도 하였으며 벌거벗은 나미를 보고 뻐기가 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압살롬을 만난 상디는 이놈이 내 꿈을 훔쳐간 놈이냐며 압살롬에게 분노를 표출하였고 나미의 몸을 본 것까지 분노가 폭발하며 압살롬을 골로 보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지만 압살롬의 전투 능력치가 낮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릴러바크에서 모리아가 루피에게 개털리고 정상전쟁에 참여한 뒤 또 한 번 모리아는 도플라밍고에게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モリアいやもっと上だ 여기서 모리아를 살린 것이 바로 압살롬이며 여기서 또 투명투명 열매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후 검은 수염의 적단 비의 시류가 압살롬을 살해한 뒤 능력을 가로채가게 되었는데요. 살인광이자 검은 수염 해적단의 사실상 2인자로 볼 수 있는 비의 시류가 먹게 되자 압살롬과는 다르게 투명투명 열매의 강함이 매우 증폭되었습니다. 패기가 없다면 사실상 상대가 불가능하다 볼 수 있으며 시류는 해군 전설인 거프를 함정에 빠뜨려 배를 뚫어버리는 등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투명투명 열매는 강자가 먹으면 능력치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좋은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자체가 기적의 열매로 불리는 수술수술 열매가 있는데요. 과거 한 의사가 수술수술 열매를 먹어 난치병들을 치료하였다고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탄 열매입니다. 奇跡のオペで難病奇病を治し続け 과거 드레이크의 아버지가 우연히 열매를 얻게 되었고 당시 해군 대장이었던 센고쿠는 이 열매를 50억에 사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로신한테가 로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열매를 훔쳐내어 로우에게 먹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だぞローオペオペの実だ 수술수술 열매는 도명태로 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집도하는 의사가 되어버리는데요. 복용자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어떠한 병이든 수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룸 안에서는 상대방들의 신체는 물론 심장을 바꾸는 등 미쳐버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룸 안에서는 패기 꼬모고 방어력을 뚫어버릴 수 있으며 사왕인 카이도우와 빅맘은 로우에게 흐름을 망가뜨린다며 마기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열매의 가치는 바로 상대에게 불로불사의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영생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불로불사의 수술을 진행하면 시전자는 목숨을 잃게 되며 과거 이문은 불로불사의 수술을 통해 영생을 얻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각성을 한 로우가 감마나이프나 여러 기술들을 보여주며 수술 열매의 힘으로 사왕들과도 충분히 싸움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お前らの時代は 그리고 최강의 열매 중 하나라 볼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초인계 열매가 있는데요.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12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으로 극장판에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아인이 먹은 악마의 열매로 당시 나미와 처파를 꼬맹이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열매의 무서운 점은 12년 전으로 돌리는 능력 자체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대방을 세상에 태어나기 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으로 돌릴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あなたの存在もなかったことにできるわ 상대가 강하던가 말던가 소멸을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강의 능력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흰수염과 같이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있는 초강자들을 능력으로 전성기 시점으로 돌려버릴 수 있어 서부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군 나이가 만화 능력을 당하였지만 그대로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사용하는 능력으로 강자 기준에서는 사기급의 열매가 존재하는데요. 상대방의 영혼은 물론 수명까지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소울소울 열매입니다. 능력자에게 겁을 먹거나 두려움을 느낀 자들에게 영혼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영혼을 다른 사물에 넣어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한데요. 일반인이 먹는다면 능력 활용이 매우 떨어지겠지만 초강자인 빅맘이 먹자 영혼을 빼앗고 엄청난 규모의 자신의 소울 부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괴수한 소울을 시체는 물론 자신에게 넣을 수 있어 반영구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お前ら確かにこの座を奪いに来たんだね 빅맘은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하여 자연계 능력자처럼 번개와 불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들이 빅맘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우와 키드와 싸움에서는 뼈가 부러졌지만 소를 넣어 뼈를 복구를 시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빅맘이 먹어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미가 데려간 제우스를 보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사기급 초인계 열매가 있는데요. 도플라밍고 간부인 슈거가 먹은 열매로 손에 닿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복종하는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열매입니다.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자라지도 늙지도 않는 저주에 걸려버리며 드레스로자에서 수많은 강자들이 슈거에게 당하여 장난감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장난감으로 변함과 동시에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며 사실상 개사기의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슈거가 먹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힘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우와 같은 사왕급 강자가 먹게 된다면 해적왕이고 나발이고 다 처발라버릴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절을 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복종하던 장난감들이 모두 원래 상태로 돌아가며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드레스로자를 지배하였던 도플라밍고도 하비하비 열매 능력자인 슈거가 기절하자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무적의 경도를 자랑하며 사왕조차 침몰시킨다는 엘리자벨로 2세의 킹펀치도 아무렇지 않게 막아내는 열매는 바로 베리어 열매인데요. 指を結べば人はバリアを張れる 도플라밍고의 세장도 밀리기만 할 뿐 영향이 없으며 방어에서는 최고의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사왕 루피 사나이의 적단인 바르톨로메오가 먹은 열매로 드레스로자에서 강함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능력자 역량에 따라 베리어의 크기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베리어를 이용한 공격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검지와 중지를 꼬아야 베리어 열매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손가락이 잘려버린다면 사용이 불가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어인이 처먹으면 물갈퀴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일하게 베리어 열매에 금을 가게 한 것은 토트무지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집섬에서 인간 사냥 경품으로 등장한 열매로 카이도우가 먹은 청룡 열매와 함께 등장한 도톰 열매는 구칠무의 쿠마가 먹은 열매인데요. 俺は肉肉の実の肉球人間 온갖 것을 튕겨낼 수 있는 발바닥을 얻게 되며 이름만 들으면 뭐 이런 거지 같은 능력이 있나 싶겠지만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들을 모두 튕겨낼 수 있으며 허공의 대기를 튕겨내어 충격파를 만들어내거나 공기폭탄을 만드는 등 공격력까지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이 느낀 피로감이나 고통까지도 빼내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질무의 게코모리아를 쳐부순 루피의 피로와 고통을 모두 빼내어 이것을 조로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공격력과 방어력뿐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상대방을 튕겨내어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거리를 날려버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 능력을 통하여 날아가는 게 가능하며 각성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강함을 보여줄지 가늠이 되지를 않는데요. 충격파의 경우 웬만한 강자들을 일격에 보내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ウルススショック 그리고 미남미녀 한정으로 무서운 강함을 얻게 되는 초인계 열매가 있는데요. 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 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에게 매료된 상대에게 석화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의 미녀로 불리는 보아앤콕이 먹은 열매로 시각적인 매력을 느꼈다면 사왕이 고모고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요. 석화가 된 상대는 능력자가 풀어내지 않는 이상 석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으며 능력자가 사망하더라도 석화가 풀리지 않아 사실상 죽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패기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돌이 되어버리고 사왕 검은 수염 티치와 싸움에서도 매료 열매의 힘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どうだボア・ハンコック 세라핌 등장과 함께 질무회가 폐지되며 해군과 열매를 뺏기기는 아깝다며 사왕 티치가 여인섬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헨콕은 쿠사의 패기와 매료 열매 능력으로 어둠 열매가 있는 티치와 코비 빼고는 전멸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티치도 어둠 열매 능력이 아니었다면 돌이 되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헨콕이어서 그렇지 검은 수염 같은 비호감이 처먹게 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가 될 것이 분명하네요. 그리고 나라를 멸망시킬 힘을 얻게 되는 흔들흔들 열매가 있습니다. 해적왕과 라이벌이었던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먹었던 열매였으며 검은 수염 티치는 어둠 열매를 먹은 뒤 이 열매를 얻기 위해 정상전쟁에 등장하였었는데요. 흔들흔들 열매를 먹게 되면 무엇이든 흔들게 만들어 진동 파동을 만들고 허공에 내지르면 공간이 갈라지며 진동파와 충격파가 발생되는데요. 긴 수염은 첫 등장 시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내었고 손질 한 번으로 아쿠아라군 악업 헤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멀리서 원거리로 헤이를 만들어 섬을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진동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물론 무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너무 공격력과 범위가 뛰어나서 오히려 자신의 공격으로 적군은 물론 아군도 골로 가버릴 수 있게 되어 너무 뛰어난 공격력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티치가 흔드는 들열매를 먹었으며 어둠어둠 열매와 함께 강자들을 혼자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초인계 중에서는 공격력이 최강이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수많은 강자들이 노리는 열매로 생각됩니다. 초상타치 초인계들은 웬만한 자연계들도 이겨낼 수 있으며 사실상 오다 작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장에서 더 많은 초인계 열매들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世界を滅ぼす力を持っているんだ 악마의 열매 중 단순하지만 비약적인 신체적 능력을 올려주는 동물계의 열매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동물부터 고대종까지 열매는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동물로 변하는 건 물론인 동물형과 그리고 인수형부터 최근 각성을 통한 능력 향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동물계의 악마의 열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의 동물계의 열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초기 동물계 열매의 강함을 보여준 로브루치의 고양고양 열매 표범입니다. 육식의 달인이며 세계정부 직속에 속한 로브루치는 13세 나이에 한 왕국의 병사 500명을 혼자 보내버린 살육병기였는데요. もう15年も昔の話 당시에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거로 보이나 CP9이었을 당시에는 고양고양 열매 표범 모델을 먹은 상태였으며 워터7에서 몸집이 커지며 인수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몸의 근육이 엄청나게 늘어나며 그만큼 동물계 신체 능력으로 속도는 물론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鍛えれば鍛えるほどに力は増幅する 이런 루치에게 동물계 열매는 강함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열매였으며 애니에스 로비에서 싸움에서는 기어 세컨드로 각성한 루피의 스피드와 맞먹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광권이라는 기술로 루피를 골로 보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싸움 끝에 근본 자체가 겁나 강하였던 루치가 루피에게 패배를 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나름 칠무의 크로코다일도 이겼던 루피였지만 루치를 이기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루치가 크로코다일보다도 높은 급으로 평가가 되는 건가 싶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에그헤드 섬에서 재등장한 루치는 동물계의 열매도 각성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고 또 한 번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성을 하였지만 사왕으로 올라선 태양신 니카인 루피에게는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루피에게는 더 이상 이길 건덕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장에 접어든 지금도 동물계의 열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동물 계열매이긴 한데 먹는 게 맞는 것인가 싶은 달걀 열매가 있는데요. 割れるたび強く生まれ変わる 먹으면 닭의 힘을 얻을 수 있으나 특이하게 알 단계부터 병아리 그리고 닭으로 분류가 가능한 악마의 열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수형이나 동물형으로 마음대로 변환이 가능하나 이 열매는 자신의 의지로는 변환이 불가능한 특이한 열매인데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몸소 실천하는 열매로 닭 상태에서 패배를 하면 알로 다시 돌아가며 여기서 불사조 열매처럼 무한적으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 무서운 열매입니다. 빅맘 해적단 간부인 타마고 남작이 먹은 열매로 예상외로 부활 속도는 상당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닭의 강함을 보여주는 건 외모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사실상 무한 부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열매로 보여집니다. たまたまの実の能力者 그리고 고대종으로서 최초로 등장한 악마의 열매가 있는데요. 해적이자 해군이자 최악의 세대이자 소드대원이자 뭐 거의 최강박쥐로 볼 수 있는 엑스드레이크의 용용열매 알로사우루스입니다. 현재 동물들과는 다른 압도적인 신체적 강함이 있는 고대종 용용열매로 알로사우루스로 변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물형은 앞다리가 짧아 사실 물어뜯기 정도만 공격이 가능하며 동물형으로는 큰 강함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처음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당시 패기가 없어서인지 기자로 손가락질 한 번에 레이저를 맞고 나가리 되기도 하였는데요. 처음 등장하였던 고대종 중에서도 뛰어나다 볼 수 있는 알로사우루스 모델이었지만 해군 대장에게 쉽게 나가리 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기가 등장한 시점 드레이크는 처음에는 해군이었지만 해적으로 돌아섰고 여기서 최악의 세대이자 사왕의 간부 중 하나로 다시 등장하였는데요. 패기를 갖춘 시점에서는 또 사실은 해군의 비밀부대 소드 대장인 것으로 밝혀졌고 여기서부터는 같은 최악 2세대인 아프를 쓰러뜨리거나 시피제로와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는 등 급덕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さすがはビンスモーク家の血筋だな。 사실 물어뜯기와 내구성이 뛰어난 것 빼고는 열매 자체에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치와 같이 CP9에서 CP0로 올라선 카쿠도 동물계 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소 열매 중 기린 열매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린의 특성인 목이 길어진 것 외에는 뭣도 없겠구나 싶었지만 예상외로 온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나름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수형에서도 모가지가 길어진 상태로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왁구를 보여주었는데요. 악마의 열매를 먹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열매 능력을 잘 사용하였지만 롤로노아 조로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그헤드 섬에서 다시 한번 기린 열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치와 마찬가지로 기린 열매의 각성을 이끌어냈으며 몸 주변에 날개옷과 같이 구름띠가 생기며 목을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待たせたなロロノア 동물계 열매는 각성 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카쿠는 루치와 같이 이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기린의 외모 때문인지 꾸준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まあ切っちまえば同じ屍 그리고 카쿠의 진화판으로 볼 수 있는 고대종 열매는 바로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 열매가 있는데요. 공룡 중 제일 거대한 사이즈의 초식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열매이며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수형마저도 일반 인간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상대를 압도해버리는데요. 何を隠そうサイボーグだ 사왕 최고 간부 중 하나인 퀸은 사이보그로 개조까지 진행하여 머리부터 꼬리까지 몸에서 분리를 하는 등 사실상 오다가 지멋대로 만든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며 공격 능력은 뛰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됐으나 빅맘을 일격에 기절시킬 뻔한 장면도 보여주었는데요. 단순무식하게 엄청난 높이에서 머리통으로 박치기를 꼽아버리는 공격으로 정신이 나가있던 빅맘이 제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디와 싸움에서는 과학력과 여러 기술들을 선보였으나 빈스모크 과학의 힘까지 얻게 된 상디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으로 패배를 하였네요. 男は女を殴っちゃならねえ 마찬가지로 카이도 최고 간부이자 처음으로 동료가 된 킹도 고대종 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종 중 하늘에서 최강이라 볼 수 있었던 모델로 부리를 이용한 공격은 물론 인수형 상태에서 하늘을 날며 날개를 이용한 공격도 보여줍니다. 僕を直視して死ね 비행 속도 자체가 초음 속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태초에 프테라노돈이 사냥한 방법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의 머리볕을 잡아당기고 놓아버리자 엄청난 속도로 공격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나름 골 때리는 능력이었으나 이를 매우 진지하고 특별한 종족인 루나리아족 킹이 먹어 더욱 강함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로에게 패배를 당한 뒤에는 해군 대장 로쿠규에게 킹과 퀸 두 간부가 한 번에 나가리 되며 순간 가치가 떡락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수의 적단 최고 간부 중 막내이자 처음 등장하였던 대간판 잭은 코끼리 열매 능력자로 메머드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考えのジャック様だ 엄청난 사이즈로 인수형에서는 켄타로우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열매 능력처럼 제대로 노빠꾸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잭은 첫 등장 시 모코모 공국을 혼자 쳐들어가며 라이조를 내놓으라 소리쳤는데요. ライゾーをここへ連れてこい 이노아라시가 저항하지 않을 테니 마음껏 찾아보라 말하자 이 무슨 쌉소리인지 없는 것도 죄라며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いねえのは罪だ 전투 종족이라 볼 수 있는 밍크족들이 덤벼오며 백수의 적단 잭과 밍크족은 오일이 걸리는 싸움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잭이 밀리기 시작하자 시저가 개발한 독가스를 퍼부으며 이들을 압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노아라시와 네코마무시를 묶어두고 고문을 하며 제대로 악인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이후 사무라이 연합과 사왕 카이도우의 싸움에서 잭은 다시 이누아라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로나까지 성공한 이누아라시를 잭이 몰아붙였지만 간발의 차로 패배하며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끼리 열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능력이 있지는 않으나 내구도와 강함이 굉장히 증폭되는 열매라 생각되네요. やってみようか犬の王 동물계 열매 중 최고로 볼 수 있는 용용 열매 청룡은 사왕 카이도우가 먹은 열매였는데요. 용과 관련된 열매 중에서는 최고의 열매라 볼 수 있으며 도톰 열매와 함께 과거 해적섬 벌집의 보물로 등장하였습니다. 갓벨리에서 철룡인들이 인간 사냥을 벌이던 게임 상품으로 나왔으며 이를 이완코프가 빼돌렸으나 빅맘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도톰 열매는 쿠마가 먹게 되었고 용용 열매는 빅맘이 카이도우에게 주게 되며 카이도우는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また生きちまった 다른 열매들과 다르게 동물형으로 변신 시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변신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해왕류와 비슷한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불꽃구름을 만들어 잡고 비행하거나 하늘에 이를 띄워버릴 수 있으며 오니시가 마섬 전체를 띄운 상태로 루피와 싸우기도 하였는데요. 섬을 띄우느라 힘을 분산하여 루피에게 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도 나돌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인 만큼 동물형에서는 민첩성이 떨어지고 너무 커서 상대방들에게 다구를 받을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 때문인지 진짜 싸움을 하는 모습에서는 인수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근육범빙과 함께 전신이 강력한 용의 비늘로 뒤덮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초 베이스가 엄청난 카이도우이며 거기에 용용 열매까지 먹어 카이도우에게 충격을 제대로 입히기 위해서는 최소 패왕색 패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패왕색 패기를 휘감은 유행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카이도우와 싸울 수 있으며 카이도우가 아니더라도 용용 열매를 먹었다면 웬만한 강자들도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카이도우는 수많은 패배와 해군에게 잡혀 사형까지 치러졌지만 죽지 못해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계에서도 수많은 열매들이 있으나 신체적 향상만 있는 게 아니냐며 저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동물계 중에서도 특별한 열매들은 웬만한 자연계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무시하면 안 될 열매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雨雨のみの能力 악마의 열매 중 최강의 열매로 불리는 자연계 열매는 엄청나게 다양한 능력들이 있으며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개사기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패기가 없다면 상대가 불가능하며 패기를 익힌 자들도 매우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자연계 열매 중 최강의 열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장군 가스파데의 여든 열매입니다. 극장판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하였던 가스파데는 해군에서 해적으로 전직을 한 인물이며 장군이라 불리웠는데요. 가스파데가 사용하는 자연계 열매는 역같이 변신하는 연년 열매였으며 몸 자체를 무려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같이 끈적이는 몸을 이용하여 상대를 붙잡아두고 패버릴 수 있으며 이는 카타쿠리의 떡떡 열매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력같이 몸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여기서 송곳 모양이나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 사기적인 능력이라 보여지는데요. 何も守れねえんだよ 사실상 역같은 이 열매도 극장판에서는 루피가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으나 밀가루라는 말도 안 되는 상성을 들이밀며 패기가 없던 루피가 가스파데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어적인 면과 공격적인 면을 비약적으로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열매이지만 패기가 없던 시절이고 주인공인 루피를 죽일 순 없으니 다른 자연계와 같이 엄청난 극적인 강함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なんだこの小麦粉か 초기 등장 시와 이건 이길 수가 없겠구나 싶은 강함을 보여주었던 얼음얼음 열매는 과거 해군대장이었던 아오키지가 먹은 열매로 등장부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アイスH 바다가 약점인 악마의 열매이지만 바다 자체를 끝없이 얼려버리고 첫 등장에서는 인근 바다의 주인까지 여유롭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다를 순간적으로 얼려버리고 약점인 바다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며 패기가 없던 시절 등장하였던 아오키즈는 미래 사황이 될 밀짚 모자 일당을 전멸시킬 만한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스타일. 나름 루피의 양날개인 상디와 조로가 덤벼들었지만 쪽도 쓰지 못하였고 루피도 전신이 얼어버리며 사실상 밀짚 모자 해적단이 해산이 될 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리가 하지만 거프와 인연으로 이들을 풀어주었던 아오키즈는 쏘쿨하게 떠나버렸는데요. 이후 아오키즈는 정상전쟁에서도 흰수염이 만들어낸 진동으로 밀려오는 바닷물을 얼려버리고 사체간 저지를 잡아내는 등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현 해군 최강자로 자리하고 있는 사카즈키와 영혼의 맞다이를 하였는데요.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하였고 이는 열매의 능력이라보다는 사람 자체의 강함에서 밀린 거로 생각됩니다. 사카즈키와 싸움에서 다리가 잘려버렸으나 얼음얼음 열매 능력으로 자신의 다리인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한 번 사기급 열매인 걸 보여주었는데요. 도샤와 아카이누. 이후 해군을 나온 아오키즈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 마주하였지만 전혀 쫄지 않으며 오히려 티치와 맞다이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너무 큰 것인 걸 알았던 것인지 티치가 동료로 제안을 하였고 현재는 해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해적이 된 이후에도 빅맘 해적단 간부인 샬롯 크래커를 1초 컷으로 보내버리고 해군 전설 거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여전히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능력을 가진 얼음얼음 열매와 싸움에서 이겨버린 열매는 바로 사카즈키의 마그마그 열매인데요. 派手な葬式は嫌いか 정상전쟁에서 등장을 하였으며 흰수염의 얼굴을 날려버리고 명굿방을 꼽아버리며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계 열매는 패기를 제외하면 극과 극의 상성만 있겠구나 싶었으나 똑같은 불계열에서도 급이 나뉜다는 걸 마그마 그 열매가 잘 알려주었는데요. わしは火を焼き尽くすマグマじゃ 흰수염 해적단은 영끌을 하여 전원이 목숨을 걸어 에이스를 구하였지만 전원이 고나발이고 난 내 승질대로 하련다를 제대로 보여준 에이스는 빤스런 중 사카즈키의 도발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取り消せよ今の言葉。 에이스는 이제 살만해져서인지 패기 좋게 덤볐으나 날아가 버리고 사카즈키는 열매의 급이 있다며 에이스를 무시하였는데요. 이후 마그마 그 열매 능력으로 에이스를 사망시켜버리고 흰수염은 죽기 일보 직전을 만들어버리며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전쟁이 끝난 뒤 사카즈키는 아오키즈와 원수의 자리를 두고 싸웠으며 얼음얼음 열매도 이겨버리며 자연계에서도 탑클래스인 걸 증명하였는데요. 사카즈키 자체가 강한 것도 있겠으나 열매의 능력도 매우 뛰어난 무적의 자연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족이 등장하였으며 예상외로 바다가 아닌 사막에서 모습을 드러낸 모래모래 열매는 해적이자 구칠무해였던 크로코다일의 악마의 열매입니다. 俺を誰だと思っている。 대지의 수분은 물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며 땅을 갈라버리거나 메말라버리게 하여 흙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땅의 유사 구덩이를 파내 순식간에 상대를 안매장을 하거나 모래폭풍까지 만들며 공격력만큼은 엄청나게 뛰어난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메마르게 하는 오른손으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며 모래모래 열매의 약점인 물을 쏴질러도 오른손으로 모두 흡수해버리고 임펠다운에서는 나무문을 흙으로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この右手は全てに渇きを与える手だ 하지만 오른손 이외의 다른 곳에 물이 닿는다면 모래 자체가 뭉쳐버리게 되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모에이지만 초기 3천만 베리 현상금을 가진 루피에게 패배를 하였고 얼탱이 없게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는데요. 패기가 없던 시점이었으나 질모에이고 과거 흰수염과 싸움까지 가능하였던 크로코다일이 초창기 루피에게 패배한 건 어거지인 설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펠다운 타로쿠에는 미호크와 함께 사왕그룹에 자리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패기는 물론 모래모래 열매 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각성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공격과 사카즈키나 도플라밍고를 모래폭풍으로 날려버리는 등 열매의 능력많은 상타치는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勢力にも脅かされねえ軍事国家だ。 모래모래 열매와 마찬가지로 초창기 모습을 드러낸 자연 계열매 중 하나는 바로 뭉게뭉게 열매가 있었는데요. 로그타운에서 단 한 명의 해적도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하얀 사냥꾼 스모커가 먹은 자연계 열매였습니다.
원피스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자연계 열매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밀짚 모자 해적단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능력인데요. あの麦わらやはりモンキー D ルフィ 연기로 변할 수 있으며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반대로 공격을 할 때는 연기로 상대를 잡아내거나 몸을 연기로 만들어 하늘을 나는 등 엄청난 장점을 가진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상타치의 자연계 열매로 볼 수 있으며 초기 스모커는 미래 사왕인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군 대령 따위가 흰수염 해적단 대대장과 맞다이로 무승부를 보여주는 등 와 이놈이 해군의 루키이구나 싶은 장면들을 보여주었는데요. マギ一味を一緒に 화이트 블로우라는 메인 기술과 함께 강함을 보여주었지만 신세계에서는 열매가 아깝다라는 평을 받으며 나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도 화이트 블로우만 날려대며 능력으로 기술을 다 쓰긴 쓰지만 도플라밍고나 행콕과 같은 7무회급 강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기가 나온 뒤로는 하얀 사냥감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鬼竹 이 능력을 흰수염과 같은 강자가 먹었다면 섬을 일격에 박살내었을 거라는 밈까지 나돌며 뭉게뭉게 열매 능력이 문제가 아닌 스모커가 문제인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해군 대장이 먹은 열매로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빛빛 열매는 시전자가 광자로 이루어지게 되며 속도는 물론 레이저까지 쏴대는 등 또 하나의 무적 열매로 볼 수 있는데요. 광속의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가 뛰어나다면 키자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 어정쩡한 패기를 갖추고 있다면 사실상 패기가 있어도 상대하기가 매우 버거운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 중요한 순간에 레이저를 날려버리거나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강자급으로 평가되는 샹크스 해적단 부선장인 벤베크만도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었으나 순간적으로 키자루가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何もするなキザル 샤본디 제도에서 처음 등장하였던 키자루는 어기넘는 루키들을 혼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과거 해적왕의 부선장인 레일리와도 합을 나누며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ここまでの長い航海ご苦労だったね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대장 자리를 지켜오고 있으며 현재는 사왕이 된 밀짚 모자 루피와 대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루피에게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밀린 것은 사실 키자루가 혁명군이거나 베가펑크를 죽이게 되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 그렇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빛 열매와 반대되는 자연계 열매가 존재하는데요. 현 사왕인 검은 수염 티치가 먹은 어둠 열매로 이 열매는 역사상 가장 흉악한 악마의 열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연계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라 전해지며 블랙홀을 만들어 사물과 생물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これは闇だ 빛빛 열매와는 다르게 사실상 오다 마음대로 열매라 볼 수 있으며 말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킨 뒤 방출을 할 수 있으며 에이스와의 싸움에서는 불을 어둠으로 흡수하는 것인지 에이스의 기술을 무력화시키고 해군에게 넘기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의존하는 상대방과 싸움에서는 매우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전투 능력이 높다면 예상외로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열매 능력을 이용한 것인지 악마의 열매에 대한 지식 때문인지 어찌되었던 티치는 이 형의 몸을 이용하여 흔드는 들열매까지 획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능력이 다 나오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되며 어둠 열매가 각성까지 된다면 엄청난 강함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ここから先は俺の時代だ 그리고 최종장에서 재등장을 하게 될 거라 추측되는 악마의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늘섬에서 신으로 등장하였던 갓 에넬의 능력으로 번개 열매가 있습니다. 빛빛 열매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전류를 자유로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번개와 벼락을 떨구는 등 패기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먼 곳에 있는 적에게 번개를 원거리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패기가 없는 상대는 통구이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한 번에 여러 명의 적들을 상대하는 건 물론 엄청난 사이즈의 전기구체를 만들어 말 하나를 쉽게 날려버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심장이 멈춰버려 사망을 하여도 심장 마사지를 하여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의 신체 자체를 전기를 이용하여 거대화시키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는데요.
상성인 상대가 거의 없을 것 같은 번개번개 열매지만 유일한 상성인 고무고무 열매 즉 태양신 열매와는 극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주인공 버프의 끝판왕인 루피가 에네를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섬에서 신으로 등장하였으며 태양신과 상성을 이루는 열매를 가진 에넬은 다리신으로서 또 한 번 최종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성을 통한 모습으로 뇌신의 모습 말고도 또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을 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最高マクシム限りない大地フェアリーバース